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전세계 각종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중에 중요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 군의 정말 우울한 안타까운 소식도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러시아의 위협에 시달리는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로부터 새로운 지위를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향상된 기회 파트너, 즉 EOP 지위를 부여하고 보다 다양한 협력 시스템 구축에 나설 것이라고 현지 시각 12일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나토는 우크라이나는 아프가니스탄과 코소보 등 지역에서 연합군으로 참여했으며 나토의 다양한 활동에 협력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제공한 나라라고 평가했습니다. 나토는 우크라이나는 앞으로 나토 연합군 상호 프로그램과 다양한 훈련에 보다 폭넓게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더욱 많은 정보 공유가 가능할 것이다 라면서 우크라이나와의 군사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EOP는 정식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 나토의 우방으로서 협력을 심화시키기 위해 나토가 부여하는 특별지위로 호주와 핀란드, 스웨덴, 조지아 등이 EOP 지위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나토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나토에 가입하기 위한 총력전을 펴고 있는데요. 국가 생존을 위한 우크라이나의 노력이 부디 나토 회원국들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기원해 봅시다. 자, 우크라이나 2014년도에 크림반도를 러시아에 뺏겼죠. 도니체티 반군의 어떤 이 명목하에 뺏겼는데 그냥 러시아가 뺏은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정말 이 생존을 위해서 이 나토에 가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는 그 소련이 해체된 뒤에 독립을 하고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핵보유국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러시아, 미국, 우크라이나 이렇게 됐는데 그 핵무기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앞으로 향후 있을지 모르는 러시아의 군사 압박에 대해서 보호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핵을 포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보호를 못 해주었고 직접적인 물리적 이 크림반도를 뺏어가는 데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영국은 그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군사적으로 러시아와 전쟁은 할 수 없으니까 그때부터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제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그 2014년 이후에 지금 6년 동안 크림반도 관련한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졌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어쨌든 이 러시아의 이런 군사적 위협이 일회성으로 끝날 것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되면 나토도 당연히 이 동맹국이기 때문에 그 규정에 보면 자동 개입 조항이 있습니다. 자동 개입. 우리 한미 동맹처럼 우리 한미 동맹도 어느 일방이 군사 공격을 받게 되면 태평양 지역 내에서 그러면 이제 자동 개입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나토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국경을 아주 크게 맞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자동 개입 조항 있으면은 러시아가 못 칠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자동 개입 조항 돼 있었으면 크림반도 안 뺏겼겠죠. 그러니까 이제 나토 가입하고 싶은 입장이고, 똑같이 러시아에서 독립을 했던 나라 중에서 발틱 3국, 그러니까 이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여기는 나토에 가입을 했죠. 그리고 이제 거기도 워낙 지정학적 위치가 좋으니까 나토 가입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 카스피해 연안에 있는 조지아 여기도 이제 나토 가입을 하고 싶은데 아직 지금 못 하고 있죠. 여기처럼 우크라이나도 지금 EOP 지위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의 무기 체계가 대부분 과거 이제 소련 제 무기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연합작전을 하려면 동맹국이 되면 무기 체계가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무기 체계도 좀 바꾸어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하푼도 샀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주도의 또는 이 서방 주도의 무기 체계, 나토탄. 하다못해 나토는 총알도 다 공유하지 않습니까? 5.56mm, 앞으로는 6.8mm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총도 교체하고 뭐 이렇게 다 해야 돼요. 뭐 그냥 한 번에 너 좀 친하구나, 좀 또 우리하고 좀 또 지정학적 위치 좀 괜찮아,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바로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우크라이나도 이 군사 무기 체계 다 지금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준비를 우크라이나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자기네들이 생존하니까. 어쨌든 EOP 지위를 받았으니까 이 정도만 하더라도 러시아에 대해서는 상당한 억제력이 될 수가 있고요. 스칸디나비아 반도 중에서 이제 3국이 있는데 노르웨이만 나토고
핀란드와 스웨덴은 EOP 지위예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도 핀란드, 스웨덴과 같은 지위를 얻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건투를 빕니다. 두 번째 소식인데요.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방어를 위해 추진 중이던 이지스 어쇼어 시스템 도입 프로그램을 잠정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비용과 주민 반발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이 추진 중이던 지상 기반 이지스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 이른바 이지스 어쇼어 시스템 도입이 사실상 백지화됐다고 일본 언론이 15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야심차게 추진되던 사업이 엎어진 이유는 비용 때문입니다. 일본은 지난 2017년 미국에서 이지스 어쇼어 시스템 도입을 결정했는데요. 우리 돈으로 약 2조 원 정도가 예상되던 당초 예상과 달리 전체 사업 비용이 4,500억 엔, 한화 5조 640억 원까지 치솟자 반대 여론이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미국이 폴란드와 루마니아에 건설한 이지스 어쇼어 시스템과 달리 최신 최고급 사양을 고집했는데요. 스파이-1D 레이더를 탑재하는 기본형과 달리 탐지 거리와 정밀도가 2배 이상 향상된 한 기당 약 7천억 원짜리 LMSSR 레이더를 고집하면서 비용이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미국이 AN-SPY-7A로 명명한 이 최신 위상 배열 레이더인 LMSSR과 신형 수직발사관, SM-3 블락-2A 등 최신 최고급 풀옵션 사양으로 이지스 어쇼어를 구입해서 야마구치현과 아키다현에 2025년부터 설치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사용하지 않는 시스템을 구입하는 것이라서 기술적인 안전성과 신뢰성, 배치 기간도 도마에 올랐는데요. 일본 정부는 곧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이지스 어쇼어 도입 사업의 최종 방향을 곧 결정할 예정인데요. 고노다로 방위상은 사업의 잠정 중단을 언급했지만 일본 언론은 사업의 전면 백지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루마니아에 배치되어 있는 이지스 어쇼어의 모형입니다.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지스 레이더를 우리 세종대왕 같은 이 이지스 함에 장착된 이지스 레이더를 육지에 갖다 놓고 거기에 이제 마크 41 우리 세종대왕 함에 있는 그 수직 발사관 바로 갖다 놓고 거기 SM-3 꽂아 놓고 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당초 한 2조 원 정도, 2기에서 2조 원, 그러니까 한 기에 1조 원. 왜냐? 이지스 함이 한 기에 1조 원 아닙니까? 그러면 뭐 이것도 당연히 육지에다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한 기에 1조 원 이상 들지 않죠. 배값이 더 비쌀 테니까. 자, 그런데 이게 갑자기 5조 원 이상으로 튀어버렸습니다. 왜냐? 일본이 최고급 사양 그 선택을 한 것이죠. 이 루마니아에 있는 이건 이제 스파이-1D입니다. 우리 이지스함처럼 그런 스파이-1D인데 그리고 이제 스파이-3가 바로 이제 주말트급에 들어가는 레이더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최신형 그 미국이 구축한 AMDR 하는 그게 이제 스파이-6 그리고 이건 스파이-7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지금 쓰지 않는 거 새로 개발해서 지금 만드니까 당연히 이거 두 개 때문에 만드는 거니까 수량에 의해서 굉장히 가격이 비싸겠죠. 이 성능의 차이보다 가격 차이는 훨씬 크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SM-3 블락-2A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한 700에서 900km 날아가던 SM-3 블락-1보다 한 2배 이상 더 많이 가는 2500km 날아가니까 당연히 부스트가 있죠. 그래서 이제 훨씬 더 커진, 더 깊어진 신형 수직 발사관을 장착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가격이 5조 원이 돼버린 겁니다. 한 기당 2조 5천억 원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도 지금 뭐 올림픽 중단되고 또 지금 코로나19 방역 문제 예산 들어갈 때 많고 하다 보니까 야 이거 지금 되겠냐 하던 차에 주민들이 완전히 황당한 반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하냐? 뭐 여기도 이제 뭐 좌빨단체 있지 않겠습니까? 전자파 이야기 나온 겁니다. 여기도 전자파 이야기 나와가지고 그 전자파 때문에 우리 뭐 다 죽어 이제 이렇게 하다가 그것도 이제 해명이 되는데 이제 문제는 마지막에 방위성에서 해명을 못했던 게 뭐냐? 자 SM-3 블락-2A 쏘면 이게 2,500km 날아가니까 부스터 있지 않느냐? 이 부스터가 가다가 끝까지 따라가는 게 아니고 부스터는 중간에 컷 돼가지고 떨어지는데 그거 이거 바닷가에 있는 게 아니고 약간 내륙에 있는데 이거 부스터가 우리 집에 떨어질지 어떻게 하냐 이거. 그리고 이게 또 이제 바다에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바다의 어선이 하필 조업하다가 어선에 뚝 떨어지지 누가 하냐. 그래서 겁나서 못하겠다. 여기에 이거는 지금 너무나 사실 억지인데 여기에 해명이 안 되는 것이죠.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제 이게 이 SM3 같은 수직 발사관에서 여기로 날아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날아갈 수도 있고 SM3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수직 발사관이. 그러니까 아키다현은 일본 혼슈의 북쪽에 있어요. 야마구치 현은 일본 혼슈의 남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양쪽에다가 장착을 해놓고 일본 전역을 방어하겠다라는 거였는데, 예를 들어서 아키다현에 어떤 산에 이제 장착을 했다 치고, 그 아키다현 가면 그 초카이 산이라고 하는 아주 큰 산이 있어요. 초카이, 일본 이지스함 이름이기도 하죠. 뭐 거기 했다 치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쐈는데 이게 반대로 해서 센다이 쪽으로 날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동쪽으로 또 서쪽으로 동해 쪽으로 날아갈 수도 있는데, 그 어딘가에는 사람이 산다 이거죠. 예, 사람이 사는데, 그러면 이제 그 집에 떨어지면 어떡하냐? 난 뭐 겁나서 안 되겠다. 반대하고, 어선들 고기 잡다가 하필 우리 배에 떨어지면 어떡하냐? 그 부스터 가다 죽는 거 아니냐? 여기에 해명이 안 돼가지고 지금 방위성에 완전 발목이 잡혀 있는데, 예상으로는 백지화 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합니다. 야, 이런데 지금 발목이 잡혀버리네요. 참 방위성이 해명을 못했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아무튼 세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 군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군에서 황제 병사가 논란이 되더니 이번에는 해군에서 강도와 약물 사건까지 터졌습니다. 도대체 군 기강이 어디까지 무너지는 것인지 개탄스럽습니다. 휴가 중에 서울 종로구 해화동의 한 주택에 침입했다가 비명을 지르는 여성을 폭행하고 도주한 해군 A1병을 경찰이 체포해서 군사경찰로 신병을 인도한 사실이 15일 확인되었습니다. A1병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집에 들어갔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는 해화동의 주택가에서 창문이 열린 집을 골라 침입했다가 집에 있던 여성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사경찰은 민간인에 대한 강도 상해 혐의로 A1병을 기소 의견으로 군사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약물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A1병이 근무했던 바로 그 부대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이 부대 소속 B 하사는 지난달 초에 향정신성 의약품을 해외에서 몰래 주문했다가 적발이 되어서 인천지검에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런가 하면 오전에 부대 정문에서 초병 근무를 서다가 장비를 내려놓고 부대를 이탈해서 인근 커피숍에 간 병사가 적발되는가 하면 부대 물품을 자신의 집으로 빼돌린 대대장이 적발되는 등 전 후방 각지에서 온갖 종류의 사건 사고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 대남 응징을 운운하며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지금 무너질 대로 무너진 군 기강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야, 황제병사 아시죠? 공군에서 독방 쓰면서 부사관한테 심부름시키고, 어떻게 그런 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제3방공포여단에 근무하는 작자인데, 제3방공포여단이 어디냐? 사당동, 서울 사당동, 사당역 옆에 있어요. 수방사 옆에. 저는 상상하기 싫지만 그 병사의 집이 타워팰리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그냥 지하철 타면 집에 가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정말 군인들은 부정을 하는데 백 써서 혹시 거기 가지 않았을까. 사실 이 공군 병사들 중에서 비행단에 배치가 되면 와, 나 잘됐다. 그리고 방공포 부대에 배치되면 나 큰일 났다. 이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 방공포 부대들 대부분 산에 있으니까. 근데 비행단은 대부분 다 도시에 있으니까 비행단은 잘 됐다. 방공포 부대는 나 큰일 났다. 이제 이건데.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방공포 부대라고 하길래 얘는 뭐 큰일 났는데 마침 거기 가서 좀 잘 풀렸구나 생각했는데, 부대를 보니까 세상에 서울 사당동에 있는 그 부대예요. 그러면 아예 부대 갈 때부터 백 써서 가지 않았냐라는 의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 가서도 독방 쓰면서 참 부사관한테 심부름시키고 그리고 또 대대 물품 빼돌린 대대장, 하필 또 그 대대장 바로 그 놈입니다. 그 놈이 있던 그 부대의 대대장이 부대 물품 빼돌리다가 걸렸어요. 대대장 돈 좋아하는 거 보니까 혹시 백 써서 지금 이놈 보호해주고 한 거 아닌지 이거 진짜 잘 살펴봐야 됩니다. 저는요, 이런 의심 받기 싫어서 우리 아들 군대 갔을 때, 제가 우리 아들 제대할 때까지 면회도 한번 안 갔습니다. 왜냐? 신인균이 아들 지금 우리 부대에 있네? 이거 할까봐. 저는 면회도 한 번 안 갔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미안한데. 둘째 지금 이제 또 군대 가야 되는데 그때는 면회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좀 고민되는데, 여튼 첫째한테는 미안합니다. 그 정도로 사실 뭐 그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자기 아버지 신용평가 회사 부회장이 그렇게 센지 전 처음 알았어요. 또 지금 이제 해군 부대는
아니 또 똑같은 부대. 그러니까 군사기강 무너지면 똑같은 부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똑같은 부대에서 휴가 나간 이 병사가 남의 집 창문을 뛰어넘어서 여자를 덮쳤다. 그냥 강도상해라고 지금 됐는데 정말 강도상해만 했는지 아니면은 성폭행을 하려다 실패를 했는지 이거 조사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대 부사관은 마약 향정신성 약품 해외 구매 이게 뭐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 하다가 걸렸고, 또 육군 부대에서는 초병이 근무서다가 커피 한잔 하고 싶네, 총 내려놓고 이거 잠그고 부대 옆에 커피숍 가서 커피 사 먹고 하다가 지금 걸려서 처벌받고 조사받고 있고. 야, 이거 지금 군대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은 지금 뭐 이 그 평화 지역에 다시 9.19 군사합의로 지금 철수시켰던 그 지역에 다시 군인들 배치하고 하는, 전력 배치하고 하는 이 마당에 이 군대 이렇게 되겠습니까? 국민들 불안해 살겠습니까? 그런데 장관은 아직도 승승장구하고 있고, 뭐 청와대 안보실장 바뀌면은 안보실장 갈 거야 라는 예상이 군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고, 정경두 같은 사람 지금 안보실장 가서 되겠습니까? 아휴, 참 황당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